자, 그럼 오늘의 3교시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정시 상담은 수능 가채점 점수를 바탕으로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표가 나오고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만나볼 세 번째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학생은 공학 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4.97등급, 수능 가채점은 평균 4.5등급이고요. 희망대학은 가군으로 한성대 IT공과대학, 나군으로 수원대 전기전자공학부, 다군으로 서경대 전자공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이공계열을 희망하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 수능 가채점 매겨봤을 텐데 어떤 과목이 가장 어려웠어요? 영어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영어가 아마 어려워하는 다른 학생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정시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정현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가채점 점수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3학년 1학기까지의 평균 성적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국어가 5.5등급, 수학 4.89등급, 영어 4.88등급, 과학 4.76등급, 그래서 국수영 과학 평균 4.97등급입니다. 수능 가채점 점수를 보면 국어가 63점으로 5등급이 예상되고요. 수학을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자연계 학생인데 나형으로 응시를 했어요. 그래서 69점, 4등급 역시 예상이 됩니다. 영어 67점으로 역시 4등급 예상이 되고요. 과학 탐구 중에 물리 같은 경우는 76점, 제일 좀 성적이 좀 저조한데요. 6등급이 예상되고요. 지구과학 원이 역시 35점으로 역시 4등급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자연계열 학생인데 이제 수학 가형 대신에 나형으로 응시했는데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위해서 아마 나형으로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응시하지 않았을까라고 네.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수시에 지금 지원했던 대학이 최저학력 기준이 보통 한 2개 영역 등급 합이 7 정도가 요구되는 그런 대학에 지원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채점이긴 하지만 7을 못 맞췄어요. 그래서 수시에서 지원했던 대학이 아마 전부 다 불합격하지 않을까 그런 것 아무튼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학생의 수능 가채점 점수를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현재 수학 나형, 자연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가형에서 나형으로 이제 변경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탐구 영역 두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 조금 부족하다, 이제 한 과목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다 이런 어떤 특징들이 좀 있는데 앞서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수시에서 결과가 이렇게 좀 안타깝지만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정시 지원 전략이 무엇보다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정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정시 지원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예. 정시라는 것이 상대적인 거 없이고, 그다음에 수능 성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신에게 잘 맞은 부분들, 성적이 좋은 부분들, 또 좋지 않은 부분들을 최대한 그 장점과 단점을 좀 살려가지고 어떤 정시 지원 포인트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로 탐구 영역이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할 때가 좀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자연계열인데 수학 나형을 봤거든요. 이게 혹시 가형의 가산점을 좀 적게 두는 대학에 이왕이면 그 대학을 좀 지원하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자연계열이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세 번째로는요, 세 개 영역, 즉 국어형이 그나마 좀 약간 못 봤는데요. 세 개 영역만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약간 정시 지원의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정시 지원 포인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조언해 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그 과학 탐구 영역인 물리원의 성적이 굉장히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중하위권 대학 중에서는 사실 그 탐구 영역 두 과목을 모두 반영하는 대학보다는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 학생 같은 경우는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좀 유리하다고 판단돼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학생이 자연계열 학생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수학 가형을 응시하지 않고 나형을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성적이 아마 최상위권은 아니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학생이 지원하는 대부분의 대학은 수학 가형을 보지 않아도 나형만 반영하는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이럴 경우에는 수학 가형에다가 가산점을 주거든요. 그래서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되도록이면 적게 주는 대학을 좀 찾아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 학생한테 좀 덜 불리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재 우리 학생 성적을 분석해 보니까 사실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는 그래도 국어 영역만 가장 성적이 좀 저조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네 개 영역을 이제 모두 다 반영하는 그런 대학보다는 선택적으로
세계 영역만 반영하는 대학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네.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이정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정시 지원 포인트 3가지를 짚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탐구 한 과목 반영 대학이 유리하다. 그다음에 수학 가형의 가산점을 적게 주는 대학이 유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계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을 찾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부분을 좀 조언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이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학생이 지금 수학 나형을 선택했고요. 또 네. 탐구도 한 과목 성적이 좋다라는 건 네. 아마 사전에 이제 좀 치밀하게 계획을 좀 세워서 수능에 응시하지 않았나, 수능 공부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제 이정윤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면 우리 학생이 좀 참고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우리 학생한테 숨어 있는 점수를 좀 찾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조금 더 이제 영역별로 반영 비율 조합을 통해서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그 조합을 좀 찾아주시죠. 예, 뭐 이미 그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겠지만 사실 네. 우리 학생의 가장 유리한 조합은 세계 영역이면서 탐구 한 과목만 반영되는 그런 조합이 가장 유리합니다. 제가 화면 보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그 가장 기본이 국수영탐 한 과목, 전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국수영탐 한 과목일 때 모두가 균등하게 반영할 때는 약 예상 표준 점수가 443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100분위로는 한 255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역시 가장 성적이 안 좋죠. 그런데 이제 그 각 영역별로 이제 가중치를 약간 다르게 뒀을 때, 즉 비율을 좀 다르게 뒀을 때는 30, 20, 30, 20 썼을 때는 가장 기본인 그 균등보다는 역시 좀 점수가 좀 더 올라갑니다. 445.6점 여기 예상되고 평균 점수가 100분위로는 259.6으로 역시 많이 올라가죠. 4점 정도가 더 이상 올라가잖아요. 상당히 네. 많이 올라간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국어를 상대적으로 못 받고 그다음에 이제 수학 영어가 좀 괜찮기 때문에 국어 10, 수학 35, 영어 35, 탐구가 20 반영되는 형태로 이제 조합을 해봤더니 예상 표준 점수가 좀 많이 올라갑니다. 450 정도로 한 7점 정도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100분위도 267.4로 역시 한 12점 정도가 올라가는 상당히 많은 점수 차이가 나죠. 그런데 더 높은 것은 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말씀드렸던 수학과 과학, 수학과 영어, 그다음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는 세계 영역인데요. 네. 그렇게 해봤더니 예상 표준 점수가 340.8이고요. 벽분위로는 206.4예요. 그러니까 세 과목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가장 우수한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는 영역별 조합이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가장 유리한 영역별 조합도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한성대, 수원대, 서경대였어요. 예. 이 희망대학 중에 설명해 주실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예, 뭐 사실 그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다 제가 안타깝지만 다 상위권 학교 너무나 상향이에요. 근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우리 학생이 좀 한성대 같은 경우는 IT 공과대학을 뭐 희망을 했는데 한성대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좀 약간 바꿔서 선발을 해요. 네. IT 공과대학으로 선발하는 것이 인문자연 구별 없이 상상력 인지학부라는 걸로 해가지고 올해부터 선발하는 걸로 네. 변경됐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인문자연 다 같이 지원하고 그 안에서 이제 IT 공과대학으로 분리된다는 거 미리 참고로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정시 다군에 서경대 전자공학과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보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올해 모집 인원은 46명입니다. 작년도 경쟁률은 3.8대 1이었고요. 작년대 모집 인원이 55명이었어요. 그리고 전형 요소는 수능으로만 다 반영하고 100분위를 활용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수능 반영 영역을 보면 국어가 10, 수학 35, 영어 35, 탐구 한 과목 20 반영하는 그러한 조합입니다. 지원 가능 점수를 봤을 때 물론 100분위를 반영하기 때문에 100분위가 더 중요하겠는데 100분위는 한 300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작년도 합격자 성적을 보니까 평균 성적으로 대학에서 환산해서 올려놨더라고요. 약 781.7 정도로 올려놨습니다. 100분위로 환산할 경우에는 약 74.9 정도가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국어 영역 반영 비율 우리 학생이 좀 더 낮으니까 좀 유리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역시 탐구도 한 과목만 반영한다. 그런 점이 좋고요. 추가 합격자를 봤을 때 42번까지 추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100분위가 지금 한 267.4 정도가 나오는데 부족하긴 많이 부족하죠. 당연히 부족한데 그래도 역시 상향이다.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학생이 그나마 좀 더 유리하다라고 유리한 조건이다라고 그런 부분이 좀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었던 서경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을 살펴주셨는데요. 이제 서경대는 약간 상향이다라고 이제 진단을 해주셨는데, 만약 우리 학생이 다군에서 서경대를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간하군 쪽에서는 안정적인 좀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한테 조금 더 적합한 또 유리한 그런 어떤 대학들을 좀 추천해 주실까요? 예. 제가 뭐 추천 대학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학생이 한 가지만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상담할 때 저한테 보내준 그 상담서를 보니까 전문대학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문대학인데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를 혹시 바라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네. 아, 그죠?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을 아무래도 가기 싫은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학생이다 보니까 전문대학이라도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기를 네.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그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좀 추천해가지고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한번 화면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군에서는 상향으로 신한대학교 방사선학과가 있고요. 적정으로는 한세대학교 전자소프트웨어학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정적으로는 중원대학교 항공정비학과가 있습니다. 그 나군에서는 상향으로 용인대 컴퓨터과학과가 있고요. 적정으로는 상명대 천안캠퍼스인데 전자공학과, 그리고 안정적으로는 안동대 전자공학 교육과가 있습니다. 안동대는 국립입니다. 그리고 다군에서는요, 상향이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녹색기술융합학과가 있고요. 적정으로는 한림대 컴퓨터공학과가 있고, 안정적으로는 신한대 IT 융합공학부가 있습니다. 네. 이 추천 대학 중에서 조금 더 살펴볼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예, 제가 그래도 아까 금방 우리 학생한테 질문했지만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좀 네. 최대한 네.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군의 한세대학교 전자 소프트웨어 학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모집 인원이 10명이거든요. 그리고 경쟁률은 작년도 경쟁률을 보니까 6.6대 1이었습니다. 역시 작년도 모집 인원도 10명이었고요. 전형 요소를 보면 수능 100이고요. 100분위를 활용합니다. 그다음에 수능 반영 영역이 제가 우리 학생한테 최적화된 그런 대학만 찾았어요. 수학이 40, 영어 40, 탐구 한 과목 20을 반영하는 그러한 대학이고요. 네. 세 개 영역만 반영합니다. 그래서 지원 가능 성적은 우리가 예상할 때 한 100분이 한 209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최종 등록자 평균 100분위가 67 정도 됐어요. 근데 수학 가형에 대한 가산점도 없습니다. 여기는 이 대학은요. 그러니까 가산점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 학생이 나형을 받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라고 네.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사도 성적이 좀 썩 좋지 않은데 응시 여부만 확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작년에 보니까 충원 합격률이 160번, 즉 예비 번호가 16번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이 100분위 성적을 보면 206.4점 정도 되는데, 이걸 100분위 평균으로 계산해 보니까 68.8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합격한 학생들보다 성적이 조금 더 위에 있는 그렇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정 지원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이 한세대학교는 경기도 군포에 있습니다. 네. 강조해 주시네요, 선생님. 수도권에. 자, 가군의 한 세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은 나군에서는 어떤 대학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예, 나군에서는 좀 더 상향으로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나군에서 네. 이제 용인대학교 컴퓨터과학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대학 컴퓨터과학과는요, 올해 모집 인원이 15명입니다. 작년에 경쟁률을 보니까 5.3대 1이었고요. 모집 인원이 작년에 19명이었습니다. 전형 요소를 보면요, 수능이 70이고요. 학생부 교과가 30입니다. 100분위를 활용하는 대학이고요. 자, 학생부 교과가 30 들어가는, 사실 교과가 우리 학생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학생부 반영 방법을 보니까 교과 반영 성적이 교과 100인데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중에서 각 학년 상위 4교과를 선택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1학기, 2학기가 있을 텐데요. 그 1학기, 2학기 통틀어 가지고 한 학년당, 즉 1학년이었을 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중에서 그 과목 중에서 잘 본 거 4개의 교과만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총 학년별로 4개씩이니까 3학년까지 12과목을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이 아무래도 전체가 다 잘못 보진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좀 잘 본 걸 가져오면 그나마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수능 반영 영역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생이 가장 유리한 그런 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수학 40에 영어 40, 탐구를 20 반영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탐구도 한 과목만 반영하는, 이렇게 3개 영역만 반영하는 그런 대학이고요. 네. 올해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서 좀 그 지원 가능 성적을 예상해 봤을 때 100분위가 한 223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 용인대학교에서 발표한 전년도 최종 합격자 성적을 봤을 때 100% 컷으로 여기는 발표를 했더라고요. 100%라는 얘기는 마지막까지 합격했던 학생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포털 정보 사이트인 어디가에 나와 있는 그런 자료예요. 거기 보니까 합격자 성적이 100분위가 67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평균 100분위는 73.94나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가만히 보니까 예비 합격자가 25번까지 됐어요. 즉 한 바퀴를 더 돌았다는 얘기거든요. 19명을 선발했는데 25번까지 더 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뒤에 들어왔던, 즉 추가로 합격했던 학생들의
성적이 굉장히 낮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만큼 평균 100분위보다 최종 합격자 성적의 100분위가 낮다는 얘기니까요. 네. 그리고 대신 여기서 약간 우리 학생한테 약간 불리한 부분이 뭐냐면 수학 가형에 대해서 가산점을 10% 준다는 점. 이 부분이 좀 약간 우리 학생한테 좀 약간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지만 그래도 약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평균 합격자 성적의 100분위는 좀 낮았다라는 점이고요. 네. 우리 학생의 그 100분위 성적을 봤을 때 한 206.4점이 되는데 이걸 평균으로 보게 되면 68.8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그 평균 100분위로 따졌을 때는 점수가 많이 부족해요. 근데 최종 합격자 성적으로 따지면 얼추 비슷하게 그렇게 맞는다는 네.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수학 가형에 대한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상향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예, 윤상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처럼 이 4, 5등급 대 학생들이 정시를 지원할 때 어떤 점을 좀 고려하면 좋을지 조언해 주실까요? 네. 이제 4, 5등급 대 학생들은 이제 본인들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에 진학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수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학교보다는 이제 학과에 조금 더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이름보다는 이제 학과의 이름, 그다음에 그 학과의 어떤 장래성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하면서 지원 전략을 좀 세웠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이 성적대 학생들이 이제 평소보다 이제 뭐 좀 부족한 성적을 얻은 학생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수를 좀 결심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내 재수할 거기 때문에 무작정 올해는 이제 좀 의미 없는 지원, 상형 지원의 카드로 이제 활용해서 그냥 올해 입시 결과를 좀 날려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내년에 사실 재수를 해서 성적이 오르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올해의 성적을 토대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자기가 실데이터를 또 경험을 통해서 확인한 이런 부분들은 내년 지원 전략 수립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제 현실적인 지원을 통해서 합격한 이후에 재수를 할지 말지 이런 부분들은 합격 이후에 결정해도 좀 늦지 않을 거다라는 좀 조언을 해주시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성적대 학생들은 이제 대학마다 반영 방법이라든가 반영 비율이 굉장히 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고생하고 발품을 팔고 또 계산을 많이 해보면 우리 학생들한테 더 유리한 그런 어떤 조합과 대학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이제 고민을 한 다음에 지원 전략을 좀 세웠으면 좋겠고요. 요즘에는 이제 많은 대학들에서 그 전년도 입시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년도 입시 결과를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올해 이제 지원 전략을 세우게 되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았는데 어땠어요? 많은 걸 알아가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오늘 수능 가채점 점수로 상담해드린 내용이니까 이 성적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번째 상담을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수험생들의 가채점을 바탕으로 고3 학생 3명과 정시 상담을 진행했는데요.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윤상현 선생님, 내일은 어떤 학생들과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죠? 네, 내일은 고려대 경영대학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 고려대 통계학과를 희망하는 졸업생과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하기성 선생님, 이정현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 윤상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마무리에 앞서 3교시 상담을 했던 고3 학생이 신청해 주신 노래가 있습니다. 수능 본다고 듣고 싶어도 참았는데 수능 끝났으니까 마음대로 듣고 싶다고 하네요. 이 노래가 중독성 때문에 고3이 들으면 안 되는 노래로 꼽혔었죠. 샤이니의 링딩동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